차트를 좀 보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눈이 이제 현란하실 수가 있는데 드린 차트 중에서 차트를 다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보시면 접어놓은 것 중에 칼라 좀 깔끔한 용지를 펴보시면 밑에 이 제4도 그래가지고 1호로 다우 해가지고 균형표라고 적어놓은 차트가 있습니다. 저 위에는 보면은 6도라가 되어 있고요. 4도, 6도 한꺼번에 된 칼라 차트입니다. 큰 용지 아니고 그 깨끗하게 접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탁 반으로 접은 거 착 펴보시면 거기까지 갑니다. 예, 요 넘겨보십시오. 그 뒤에 나옵니다. 넘기시면 그 맨 뒤에 있네요. 예. 그 위에 예, 그거입니다. 예. 예? 아니 그래프를 못 받으셨어요? 봉투 안에 들어 있었을 건데. 그럴 수가. 어째 이런 일이? 그러세요? 아이고 없는데. 다 나갔는데. 내일 그럼 제가 와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그림에 다 쏘니까 조금 옆에 같이 보시고요. 옆에 같이 보시고. 네, 사도.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같이 한번 보셔야 따라하기 쉽습니다. 아이고, 수선합니다, 그죠? 바빠가지고. 왼쪽 위에 보면 6도라 되어 있고요. 오른쪽 밑에 보면 제4도라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칼라 차트가 있습니다. 칼라 차트. 차트가 좀 많아가지고 복잡할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 시간 마칠 때쯤에 각 차트가 어떤 내용인지를 보여드리겠고요. 그 전에 원전 강의 신청하셔가 지금 보수 강의 오셨던 분들은 조금 섭섭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트를 많이 드렸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차트를 그냥 옛날에 혼자 공부할 때 그냥 지저분하게 적었던 걸 그대로 들어드리기도 하고, 큰 차트 보면 그냥 깔끔한 원본을 복사했던 것도 있는데 그렇게 원본을 들여버리니까 찾지를 못해요. 차트 위치를 찾지를 못하면 이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여기가 뭐 잠실인지 그냥 청양인지 찾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걸 다시 흑백 복사를 떠가지고 안에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2중 3중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 설명을 안 드리면 너무 많아 복잡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선 이제 책진도 나가는데 그 균형표 기초 강의를 제가 하면 늘 뭐 드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목균형표 만드는 방법이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역할 같은 걸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일목산인 방식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갈 겁니다. 따라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빨간 선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빨간 선이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은 최근 26일간의 국가적가 중심으로 그린다. 그래서 우선 역할은 26일 이평선하고 약간 비슷하다 일단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다르지만 그 다음에 검은 선 있죠. 좀 빨리 움직이는 이게 전환선입니다. 전환선. 일목균형표 전환선. 전환선은 9일간의 국가적가 중심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 두 개를 좁은 의미에서 그냥 균형표라고 하고요. 그래서 균형표가 호전되었다 그러면은 9와 26이 골든 크로스가 났구나. 저기 보면 여기 로마자 1 밑에 보면 2, 3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전부 균형표의 교차 자리마다 번호를 매겨놨는데 저 위에 있는 I자로 생긴 로마 숫자 1번 있죠. 저건 이제 밑에서 균형표가 역전이 나오죠. 이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역전 나오죠, 그죠? 거기에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니까 마치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 나고 골든 크로스 난 데에 이분이 번호를 하나 둘셋 매겨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책으로 진도로 그냥 나가는데 균형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방금 말씀드린 걸로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차트에서는 보시면 가격이 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봉은 아시지 않습니까? 양봉이 어떤 것이고 음봉이 어떤 것이다 알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래도 설명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까봐. 그래서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음봉이고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양봉이고 그다음에 아래 위 꼬리 그러는데요. 일본어로는 수염 혹은 그림자 그럽니다. 위에 꼬리 달린 경우 좀 이상하잖아요. 표현상.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입에 익어가지고 윗꼬리 아래꼬리 그러는데 뭐 일본 쪽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수염 혹은 그림자 그러는데 어쨌든 뭐 이름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다 알아들으니까 아래 위 달린 것들은 그죠? 장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균형표에 보면 이렇게 음양봉으로 이 지수를 해놨는데 이분이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지수는 종가로 계산해도 된다. 그래서 일단 종가로 그리기 시작했으면 전환선 기준선도 전부 종가로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가격 목표치도 종가로 계산하고요. 근데 이걸 보시다 보면은 저도 사실 처음에 볼 때 좀 헷갈리고 했던 게 최고 가격 자리와 최저 가격 자리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 버리죠. 저 밑에 보면 장중 최저가는 1640이고 시가가 1643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헷갈려요. 목표치 계산할 때도 이분은 일단 여기서는 종가 베이스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차트를 배울 때는 막 종가 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자리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체로 적어놨는데 일단 이걸 가지고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5페이지 보면 이제 두 개 선의 같은 가격이 됐을 때 그랬는데 그 직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제 9일간의 중심인 전환선과 26일의 고가 저가의 중심인 기준선 요 양자의 관계에서 전환선이 위에 있으면 이쪽이 정배이고 그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강하다. 밑에 있으면 매수세가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방법은 이걸 얼른 그냥 9일짜리 이평선과 26일짜리 이평선으로 생각하면 빠르겠죠. 그죠? 그건 뭐 특별하게 제가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같은 가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그래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하다가 고가에서 이렇게 흔들거나 이럴 때요. 마지막 순간에 보면 최근 이 경우는 조금 아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할 때 최근 9일간의 주가 움직임과 26일간의 주가 움직임이 전부 하나의 파동 안에 수렴할 때 그럼 전환선 기준선이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죠? 처음에는 전환선이 빨리 올라오고 기준선이 느리게 올라오다가 요 위에 가서 주가가 아래 위로 박스로 흔들흔들 해버리니까 두 개 딱 붙어버리겠죠. 같은 가격이 되겠죠. 그죠? 그랬다가 주가가 조정받고 다시 뜨거나 무너지면서 이 둘은 다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자 정리 되게 되어 있는데 이번 표현은 그 같은 가격이 됐을 때 나오는 등락에 눈을 뺏기지 마라 그래놨습니다. 결국은 같은 가격이 되기 전의 상태와 반대로 간다. 그래서 천정가 바닥에서 변동할 때 순간적으로 동일한 가격이 되나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되돌림, 눌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이 같은 가격이 된 전환선과 기준선은 결국 서로 멀어지기 때문에 이 반등과 하락에 얽매이지 마라 그랬는데요. 또 다른 데 가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환선 기준,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축약해가지고 장중에도 그렇고 시황하면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렇게 수평하는 구간이 있죠. 예? 그 다음에 구름이 밑에서 보면 얇은 띠를 이루면서 자꾸 등락하거나 이런 구간은 원래 매매 금지 구간입니다. 왜 그런 구간이 보나마나 혼조장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평선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옆으로 뭐 20도 기고 있고 60도 기고 있다면 기는 이유가 있죠. 그죠? 이평선이 저 혼자는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주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혼조를 해버렸으니까 기준선이 26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이고 또 뭐 전환선은 또 9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이니까 두 개가 그냥 찍찍 옆으로 수평하면서 간다. 이 구간은 물어볼 것도 없이 주가가 혼조 구간입니다. 혼조 구간이니까 혼조 구간은 아시죠? 그죠? 뭔가 호전 나왔다 골드 나왔다 3일 상투 돼버리고 그죠? 내려오면서 데드크로스 나면 오히려 바닥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평선 기법이 여러분 장만 서면 이것보다 더 좋은 기법이 없습니다. 다른 기법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MACD 오실레이터 같은 이런 추세 추종형 기법이나 이평선 기법이 장만 제대로 서면 여러분 그냥 그만 보시면 돼요. 그죠? 이평선 타고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되거든요. 가는 데까지 가거든. 근데 애를 먹이는 주식은 뭐 20도 깼다 가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가겠지만 대체로 깔끔하게 가는 주식들은 보면 거의 그냥 이평선 타고 가버리니까 이평선 기법만 제대로 아셔도 나머지 투자 성공을 하는데 왜 그러면 돈을 못 버느냐? 이평선이 또 이렇게 혼조하면서 애를 먹이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이 추세 구간과 비추세 구간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참 골머리를 썩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법이 다 통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목살림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일목과 움직임이 잘 안 맞는 종목 안 해. 예? 시세 리듬 자체가 뭐 통 잡히지도 않는 희한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평선 기법을 배우셨는데 한번 써볼라 했더니 이 종목은 진짜 쌩 난리를 치면서 간다. 그럼 뭐하러 그 종목을 굳이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종목은 천지인데 그중에 찾다 보면 뭔가 그래도 이평선과 좀 순조롭게 일단 돌아선다면 가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내가 그 종목을 잡아버렸으면 이제 골치 아프지만 안 그러면 좀 순조롭게 움직이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라 그럽니다. 리듬도 안 맞고 이렇지 않은 종목 아예 그냥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평 구간이나 제가 이 부분 또 조금 지금 이야기를 또 가지를 붙여버렸는데 이러면 시간이 엄청 간단 말이죠. 이제 진도 나가야지. 그죠? 하나 나올 때 이 한 줄 가지고 30분씩 해버리면 이거 그냥 한 달 내에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이야기는 저는 이분이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평선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선 보시기에 뭐 전환선, 기준선 그러고 구름대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뭐 용어도 헷갈리는데 뭐 만드는 방법도 희한하고 저 앞에 구름이 나가 있질 않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TV나 어디서나 강의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냥 전환선은 우선은 9일이평선하고 유사한 기능을 한다. 이 기준선은 26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이니까 26이평선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정의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그냥 11선, 25일선이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세요. 그 다음에 정배열 구간에서 아직 이건 안 배웠지만 구름 상단은 61평선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구름 하단은 100일 내지 121평선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구름대는 뭡니까? 중장기 지지선이 되고 역배일대는 중장기 저항선이 되겠죠. 이렇게 딱 해놓으면 좀 정리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놓고 가자고요. 그런데 이게 중간값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하는 구간들이 나와요. 수평하는 구간 나오면 이게 뭐다? 반드시 직전 파동이 절반 딱 돼버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주가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안에 26일이 들어간다면 그죠? 최근 26일간의 고가와 저가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절반의 기준선이 이거 할겠네요. 그럼 주가가 이 안에서 움직이는 동안은 기준선은 항상 수평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26일이 지나서 뒤가 빠져나가거나 바닥으로부터 26일이 지나가지 이 가격이 빠져나가지나 그래야 움직이죠. 이평선 기법도 이거 배우셨죠? 새로 들어온 날과 뒤에 빠져나가는 날을 계산하면은 여기 며칠 날 돌겠다 얼마 간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일목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중간 가격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이걸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몇 월 며칠까지는 무조건 얘는 횡보한다. 어디에 지지선이 있다 장선이 있다 그냥 나와버리죠. 그런 것들이 조금 이쯤이 있습니다. 이쯤인데 자, 이 책에서 이분은 이제 평균선하고는 다르다. 내가 그랜빌의 법칙도 본 적은 있지만 같은 관점이긴 하지만 실제로 시세 적용은 다르다 그랬어요. 해보면 이게 또 나름대로 유용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평선이 안 좋고 일목이 좋다. 그건 아닙니다. 각각의 장점, 단점이 각각 있으니까 절충하면 또 좋고요. 그 다음에 균형표 적용법 갑니다. 6페이지. 어제부터 약간 감기 기운이 와가지고 걱정을 했는데요. 저는 강의 들은 날은 그 전날 무조건 일찍 잡니다. 안 그러면 강의하면서 졸아요. 이게 한 3시간 정도 지나가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50 넘으니까 그렇더라고요. 40대 때는 안 그랬는데 하다가 그래서 무조건 일찍 자야 됩니다. 오늘도 일찍 잘 겁니다. 네, 손 잡고 왼손 제가 오른손이 딱 잡고 자야지. 손만 잡고 잘 겁니다. 제 손 제가 잡고. 자, 도표의 설명 4개의 선이 있다. 그래 아주 지금 기초로 왔습니다. 4개의 선이 있는데 무슨 선이 있느냐? 전환선 검은색, 예, 기준선 빨간색. 그 다음에 옥색선이 있는데요. 이 옥색선이 이게 원래 아주 이게 보사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복사를 뜨면 중간 톤이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가지고 지금 거기 그림에 보시면 제가 형광펜으로 칠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런 그 짝이 난 겁니다. 그 그래프가. 그게 원래 가운데 이게 보사시한 이 연한 옥색이 이게 구름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듯이 일본 일목 원전에서는 양운어문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국내에서 그 만든 용어고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원전에는 없는 용어지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양호는 뭐냐? 예, 일단 선행수변 1이 위에 있고 2가 밑에 있는 건데 요건 뒤에 나오니까 여기라고 4개의 선이 있다 그랬고요. 기준선과 전환선 일어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제가 조금 앉아가지고 마우스로 그리면서 하겠습니다. 뒤쪽에 그 그림 하단 이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제가 그림을 조금 당겨 올릴게요. 머리 가리가 안 보인다든지 이러면 좀 앉아서 합니다. 자,
화면에 그냥 그림을 따라오십시오. 책은 제가 읽어 나갈 테니까요. 여기 보시면 도표 4년 설명의 편의상 소화 43년, 여러분 소화를 서기로 바꿀 때는 25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 43년 그러면 25도 하면 1968년입니다. 예. 1968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43년 8월 이후 다우지수 여기서 여러분 참 일목교육회 원전에서 자꾸 다우 그러면 미국 다우존스가 아니고요. 주가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시가총액 방식이 있고 대표 종목 뽑아가지고 뽑는 방식 있잖아요. 코스피 200, 니케이 둘두로 이런 것들은 다우 방식이죠. 대표 종목들을 뽑았으니까. 근데 뭐 일본의 토픽스나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상장 종목 전체를 더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꾸 다우 그럴 거예요. 다우 일본 그러면 그게 미국 다우존스가 일로 왔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니케이 둘두로 생기기 전에 니케이 지수가 있었는데 그 니케이 지수를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 일본 외에 검은 선적선 이야기했고요. 이 차트를 다음에 배우실 큰 차트 속에서 지금 끄집어낸 겁니다. 끄집어냈고요. 이 사도의 전환점에서 보자 그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트로 옵니다. 자 위에 역전 1 로마자 밑에 보시면 10월 9일 날 10월 9일 날 대급락을 합니다. 1802에서 1771까지 150포인트짜리 마이너스가 하나를 때려 꽂아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환선 꺾어버리고 기준선도 이탈해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날 역전이 발생됩니다. 이날 역전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시세는 제가 여기다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1250부터 지금 1851까지 6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던 장이었습니다. 약 600입니다. 정확히 600이 아니라.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 밑에 1640까지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 210포인트 조정을 받을 건데 우선 이렇게 600 올라왔던 장이 지금 여기서 뭡니까? 전환선 기준선 타고 가다가 이탈을 하는데요. 여러분 시세가 가속화될 때는 전환선을 타고 갑니다. 개별주는 전환선도 안 와요. 대행주가 주로 저걸 타고 가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조금 빨리 움직이는 개별주를 잡으려고 그러면 전환선이 9일 아닙니까? 요즘처럼 급하게 뛰어가는 종목들은 이 근처 오지도 않기 때문에 369 세가닥 369가 이평선 세가닥을 꼬아가 매매를 했는데 아니면 여기다 4일짜리를 넣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9일이 좀 느리다 싶으면 아니면 이걸 분봉으로 바꾸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장중 선물 백틱 차트이건 분봉이건 시세가 가속화되면 전환선 타고 올라가고 전환선 타고 내려갑니다. 가속화될 때 전환선 타고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여기 1682 최저가까지 순간적으로 내려왔다가 구름 하단에 닿기 직전에 뒤집어 올라가는데 자 일목균형표 원전에서 좁은 의미의 구름대는 선행스팬 1이다 라고 하니까 현재 정배열 구간에 있을 때는 이 구름 상단이 그냥 통칭 구름대라 합니다. 그러면 아니 선행스팬 1하고 2가 구름대라 그랬는데 근데 우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 위를 날아갈 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구름 상단이 보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구름이라 그러죠. 구름 밑에 쳐다보고 구름이란 그러죠. 밑에서 올라갈 때는 우리 눈에는 구름의 하단이 보이는 그걸 보고 구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평선 환산해라 그랬죠. 역별에서 올라갈 때는 60일선 부딪히잖아요. 그죠? 정별에서 내려올 때 60일선 부딪히죠. 그래서 일목에서는 좁은 의미에서 구름대 그러면 선행스핀 1이고 이평선으로 따지면 약 60평하고 비슷한 자리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올라가다가 이날 보세요. 1775포인트에 딱 부딪히죠. 그죠? 그죠? 근데 이 1775에 부딪히는데 여기에 선이 옆으로 찍 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이평선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평선은 매일의 종가나 이런 걸 가지고 더해가지고 적수를 내가 평화를 시켜버리니까 만약에 이평선을 그렸다면 26이평선을 그리면 스무스하게 이렇게 오고 있겠죠. 그죠? 근데 일목균형표는 고가저가의 중심을 딱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바닥 나온 이후부터 딱 돌아서면 오늘부터 26일 안에 고가저가가 여기하고 저 꼭대기로 딱 고정이 돼버리죠. 그러면 요 두 개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얘가 계속 수평 끊는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날 꺾어진 날은 가만 보시면 주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전저점 안겠죠. 근데 왜 이게 꺾어지냐 하면 오늘부터 26일 전에 고가 빠져나가니까 툭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전에서 보시면서 올라오다가 여기 딱 걸렸다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이건 50% 반등한 겁니다. 50% 반등한 겁니다. 딱 정확히 50% 반등하고 그냥 빠져버리죠. 시가 50% 찍고 그냥 찍 빠지는데 그죠? 만약에 내가 보고 있었다면 매매하기가 조금 쉬웠겠죠. 그죠? 그걸 이 책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제가 미리 그냥 말씀드려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기준선 전환선의 역할을 지금 이분이 이제 처음 일목균형표를 꺼내놓고 그죠? 처음 일목을 만나는 사람한테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래가 다시 두들겨 맞는데 1640까지 11월 12일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반등하다가 여기 보면 11월 20일 날 시가가 1715인데요. 이 부근 근데 종가는 이 밑으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또 기준선 저항이죠. 또 보시면 이게 기준선 수평하고 있죠. 예? 이건 또 무슨 값이냐면은 그 앞에 이 파동 있잖아요. 이 파동이 절반이죠. 그러니까 이건 꺾은선식으로 그려보면은 때렸다가 절반, 때렸다가 절반이 다 걸리고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 기준선의 효과랄까 그런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하락이 한 50원 정도 빠지더니 이게 전저점을 안 깨요. 자, 여기서 이제 원전과 상관없이 제가 드리는 말씀. 앞으로 모든 시세는 어떻게 움직인다? N자로 움직인다라고 무조건 기억하세요. 상승이 아니면 하락일입니다. 모든 시세는 이겁니다. 몇 개를 위로 가건 몇 개를 밑으로 내려가건 기본은 N입니다. 무조건 N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보실 때 얘가 돈다 그러면 상승연으로 갈 것인가? 예? 돌파하면 상승연이죠. 얘가 꺾이면 무조건 하락연이죠. 그래서 일목에서는 직전 가격의 고가와 저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보드라인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돌파하자마자 죽는 수도 있겠지만 돌파하면 일단 기본이 상승연으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아 지난번에 얼마 뜨던데 얼마 눌렀는데 예? 그럼 목표치 딱딱딱 잡고요. 물론 추세 딱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러면은 며칠 날 얼마 정도까지 가겠다. 그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기법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이 하락하고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딱 꺾어지면서 절반 저항에 부딪히고 눌러가면 방법은 뭡니까? 눌렀다가 다시 튀어가지고 저 고점을 넘기는 큰 상승연이 오거나 아니면 내려가면 잘못한 전체점 깨버리죠. 그럼 하락연이죠. 여기서 또 돌리다가 실패하면 전체점 깨는데 안 깨버리잖아요. 그럼 방법 두 가지가 나옵니다. 돌리다가 다시 깨버리거나 뒤집어버리거나 뒤집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리부터 결과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 일목상으로는 여기 중요한 날짜가 오거나 이러면 이번 조정 이걸 잘 안 깹니다. 돌려놓고 빠져도 빠지지. 어차피 기준선 걸리고 50일 빠졌다 해서 들거든요. 여기까지 딱 올라오는데 보면 구름에다 걸립니다. 그죠? 구름에 걸립니다. 네, 구름에 걸리는데 이건 아직 안 배우셨지만 이 구름대 하단에 걸리거든요. 걸리는데 자 여기서 하락연자로 와서 눌리면 주고 가는 사이에 그새 전환선이 돌아 나가고요. 전환선과 기준선이 호전이 여기서 딱 나옵니다. 그럼 밑에 보면 로마자 2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전이 나오면 이제 장이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이 서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구름 상단 갔다가 저점 눌림 주고 다시 반등 주고 다시 빠지는데 가만 보면은 저가를 올리면서 와요. 그죠? 그러다가 이날 뒤집어서 튀어나가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주가가 예, 이 전환선 기준선도 다 깨고 내려오는데요. 다 깨고 내려오는데 그다음에 또 그렇게 내려오니까 전환선이 기준선하고 데드크로스 일목에서는 골든 크로스를 호전이라 하고 데드크로스를 역전이라 합니다. 역전 다방 김양이 아니고 전세가 뒤집어졌다. 아니 그렇게 피명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역전 다방 김양이 아닙니다. 자꾸 그쪽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지 마시고 역전 그러면 가네들 그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여기서 책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하락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갔다가 툭 깨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자 이 상황에 왔는데 기분이 나쁩니다. 뭐가 좀 될 줄 알았더니 깼는데 근데 일목사님 이분이 이 호전 다음에 역전 오고 난 뒤에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예, 본격 예, 상승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뒤에 설명하겠다 해놨거든요. 저는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타시니까 기준선이 어떻습니까? 돌아가 있잖아요. 기준선이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은 시장의 중심 그 다음에 기준이자 일목균형표 안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은 21선이 생명선이다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일목에서는 기준선을 생명으로 써요. 일목에서는 26이라고 하는 기본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기준선이 이미 돌려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이게 뭔가 시세에 견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선의 상승을 수반하지 않은 시세는 진짜 한계가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21평이든 26 기준선이든 떨어지고 있는 동안은 시세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들면 잘못하면 빠지고 들면 잘못하면 빠지잖아요. 그죠? 이걸 자꾸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준선을 꺾어 돌려버려야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이 오죠. 그래서 이 표현에 기준선의 상승을 동반하지 않은 시세는 항상 한계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기준선 아니면 구름감이 꺾입니다. 장중 선물 지수도 그래요.
원봉이든 백틱이든 제가 백틱을 자주 보여드리는데 쭉 내려가다 툭 튀면요 잘해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목을 아주 짧게 매매하는 사람은 시간만 되어서 탁 돌면 선물 사가지고 여기다 바로 따닥따닥 대놓고 끊어 먹어요. 뭐하러 그런지 몰라요. 그냥 밑으로 쭉쭉 밀면 되는데 그죠? 그것도 이제 잔재주 돌리느라고 탁 끊어져서 위에서 탁 던져 먹고 재밌다 그러네요. 툭 던지면 와서 탁 체결되고 내려가고 그런다는데 이게 하여튼 기준선이 돌아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야말로 본격적인 매수 시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올해 1월 4일 주식시장 개장에서 갑자기 호전됐다. 자, 이분이 1969년도에 일목균형표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분 특징이 있는데요. 책을 쓰면서 아주 옛날에 잘 맞았던 것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최근 지수와 최근 종목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책이 진행되다가 처음 원고 쓰고 그다음에 다른 거 원고 하다가 나중에 그 뒤 그래프 설명하고 그랬거든요. 일종의 약간 실시간처럼 이렇게 쓰는데 여기 이제 올해 1월 4일 그랬으니까 요 날이 1월 4일 일본의 개장일입니다. 예, 그 전날이 이제 납폐일이죠. 그죠? 1969년에 이 책을 썼으니까 소화 44년 1월 4일이 전날이 개장인데 그날 아침에 갭 상승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개장을 기다릴 것 없이 그 전날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가 붙어 있는 폐장 하루 전 그런데 까맣게 동그라미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이 붙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폐장 하루 전에 매수가 확정됐다. 일반적인 시세라면 균형표가 전환되면 한 2, 3일 눌림이 오는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밟았다라면 기다려주지 않는다. 단숨에 폭등하는 특징을 보인다. 여러분 혹시 이제 구름대 교차점이 뭐 변화일이 되기 쉽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일목에서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교차를 해도 주가가 살짝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럽니다. 이평선도 골드가 나면 왜 조정이 나옵니까? 에? 골든 크로스가 나면 왜 조정이 오죠? 골드가 그냥 납니까? 주가가 최근에 올랐으니까 골드가 나죠.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를 줬다 그러면서 골든 한 날 사니까 물리더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골드 났을 때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요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고 그죠? 이 이평선이 이렇게 되면 주가는 더 올랐겠죠. 그래서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목도 비슷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전환선과 기준선이 교차하고 구름이 교차한 자리는 대개 거기서 주가가 좀 변하기 쉽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 눌림 목적 이런 과정을 다 거쳐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조정받을 것 없이 그냥 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850위까지 이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요. 이게 지금 하나씩 순서대로 이제 될 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를 제가 확대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온 시세가 1850위까지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주가가 다시 전환선 깨고 기준선 깨고요. 이게 또 급락이 큰 게 하나 들어옵니다. 2월 20일 날. 그래가지고 전환선 기준선 또 역전시켜 버리고 위에 보면 4번 해놨죠. 4번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구름 하단에서 지지가 나옵니다. 이날 음봉이 붙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바로 돌아섰으니까 그래서 올라오다가 기준선 돌파하고 눌림목 주고 그런 사이에 전환선 기준선 호전되면서 또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호전 나오고 3일 빠졌다가 주가가 튀어나가면서 기준선 꺾어 돌리면서 같이 치고 나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는 적어놓고 여러분 그 자료는 안 적어놨을 겁니다만은 3월 17일 날 주가가 보면 이게 이제 3월 20일인데요. 이 기준선은 전환선하고 호전이 나왔지만 기준선 자체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직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뒤에 3월 25일, 26일 사이에 기준선이 드디어 돌아나갑니다. 돌아나가면서 드디어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세 기준선 돌파하고 눌림목 주고 상승에 만들어 가지고 기준선 돌리면서 나가니까 이게 이제 진승이다 보고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선의 상승을 수반하지 않은 상승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마저 기준선까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시세는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7페이지 밑에 두 번째 단락 보면 왜 아까 그때 매도 전환이 아니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기준선이 그때 상승을 하고 있었다. 매도 전환이 안 되고 오히려 매수 시점이 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다. 그래서 로마자 2번에서부터 3번까지 흐름을 보면 전환선이 기준선을 올라탔다가 하회했다가
이렇게 했지만 기준선 자체는 조금 더 하향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균형표를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서 기준선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 기법 배우실 때 주요 이평선의 방향이 추세선이잖아요. 그죠? 주요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으면 방향 자체가 하락선이고요. 그러니까 이평선 기법에서 나오는 골든 크로스, 정배열, 역배열, 또 큰 이격도 이런 것들이 일목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표현만 조금 다르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지. 자, 그리고 주식시장 폐장 개장일의 결정을 기다릴 것도 없이 산다고 했었던 그 이유도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확대를 해놨는데요. 여기가 납폐력 이게 개장일인데요. 또 우리 일목 방식으로 보면 여러분 아직 안 배우셨지만 제가 봉을리기 한번 해볼게요. 손바닥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일목에서 9를 이 일절의 한 덩어리로 봐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좋게 봐서가 아니라 9개의 한 덩어리를 두고 그 다음에 얘가 탕 튀어버리잖아요. 그죠? 탕 튀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좋은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좋은 현상이고 이건 여러분들 시간으로는 아직 안 배우셨지만 이 시세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보면 이게 전체 빠질 때 며칠 빠지냐면 12일 빠집니다. 예? 이게 12일 빠지고요. 마지막 하락이 12일 빠집니다. 그 다음에 눌림목이 12일이고요. 이 눌림목이 또 12일이에요. 그 다음에 일목에 보면 33, 65 기본수치가 있거든요. 이 바닥이 32일이고 66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간론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안 배웠는데 이 차트 안에서도 딱 보면 이렇게 시간의 주기가 반복되면서 주가가 뒤집어지는 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이 올라간 이날 이미 매수가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일목에서는 기준선이 이렇게 획 뒤집어지는 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8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기준선이야말로 균형표 안에서 기준선일 뿐만 아니라 시장 그 자체의 기준선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일목을 배웠으니까 일목 가지고 종목을 보실 때 우선 정배열에서 전환선 기준선을 동시에 이탈하는 종목은 일단 매도가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평선으로 따지면 한 10일, 25일선을 동시에 이탈해버렸다.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합니다. 그 다음에 60일선 정도 가서 뭐 기다린다, 어쩐다, 그건 나중 이야기고 우선은 전환선 기준선을 동시에 이탈하는 주식은 전부가 되건 절반이 되건 자르는 게 정석이다라고 외워붙이면 그냥 편합니다. 네,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스팬은 저 뭐 뒤에도 그게 나옵니다만은 이분이 1회에서는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걸 정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 다리에 보면 밑에 지주 경관이 그죠 이렇게 있죠, 그죠? 네, 이 간격 한 뼘 두 뼘.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대비를 해 나가잖아요. 그 전부가 스팬입니다. 그래서 일목에 보면 현재가에 선이 있고 그다음에 후행 스팬이 있고 앞에 선행 스팬이 나가는데 이게 전부 26일의 관계거든요. 26일의 관계인데 우선 오늘로부터 26일 뒤에 오는 걸 후행 스팬이라고 하고 원전에서는 이걸 지행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앞에 나가 있는 걸 선행 스팬이라고 합니다. 선행 스팬. 선행 스팬이라는데 요걸 이제 배울 겁니다. 선행 스팬 이게 구름대입니다. 그래서 자 스팬이 뭐냐? 또표 중에서 두 개의 선, 엷은 옥색 그물은 모두 스팬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이것을 스팬이라고 이름 붙은 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 일본어로는 도저히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붙였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대장성에서 편집한 경제변동이라고 하는 잡지에서도 스팬으로 통계를 내고 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다르지만 그런 것이다 이래 놓고요. 그 다음에 자 거래일수 26일분을 오늘 현재 시장에서 선행을 시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행 스팬 1은 1, 2가 있는데요. 오늘의 전환선과 기준선 가격의 절반을 다시 26일 앞으로 보낸 걸 선행 스팬 1이라고 하고요. 아까 전환선은 뭐라 그랬죠? 오늘로부터 9개 봉 9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을 전환점 그것을 연결해서 선이라 그러고요. 오늘부터 26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을 기준점이라고 그걸 연결해서 기준선이라 그러는데
오늘의 전환선과 기준선 가격을 절반을 내가 요걸 오늘부터 26일 앞에 보내버립니다. 그게 선행스팬 1이 됩니다. 선행스팬 2는 오늘로부터 26일의 2배 52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을 내가지고 그걸 저 앞으로 보내버려요. 근데 이렇게만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정비일 역배일 구간에서는 61일평이나 121일평선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뭐하러 그렇게 그냥 이평선 찌꺼버리면 되지. 근데 과거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어요. 옛날에 일목산인 시대에는 수작업할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좋은 종목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종가만 노트에 적어서 보다가 뭔가 차트를 한번 그려보자 했을 때 이평선을 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121 이평선이면 121 지시면 다 뒤져야 되잖아요. 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책에다 쫙 적어가지고 주산을 놨든지 아니면 옆으로 침을 발라가면서 대가지고 나누기 120을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그죠? 한번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날짜 넣고 뒤에 거 빼가면서 적수에다가 나누기 120 계속 하면 되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관심 종목이 여러 개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런데 일목균형표 방식은 안 그렇죠, 그죠? 고가 저가만 찾으니까 쫙 넘기면서 50일간 최고가가 얼마더라 계산하는 나오잖아요. 최저가 얼마더라 해가지고 반 나눠가지고 공책에다 26일 앞에다가 적으면 넣으면 된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오늘의 전환선 기준선 가격도 그냥 나왔잖아요. 그 26일 앞에 보내놓으면 그게 중장기 지지 역할을 다 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간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중간값을 잡다 보니까 구름도 그죠? 이렇게 치고 가는 자리들은 큰 파동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뭐 그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일단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항 라인을 지시한다. 예를 들어서 상승 시세가 눌림목에 들어가거나 또는 역전되었을 때 이 기준선에서 멈출까 구름에서 멈출까 이평선으로 치면 25일이었을까 60일이었을까. 근데 이것을 밑에서부터 돌파하면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본격 역전 되는 것이다. 돌파한다, 이탈한다.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울러 흑 땡땡땡이라는데 여기서는 그냥 저걸 해놓을게요. 과거 26일의 252일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행스핀 이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균형표에 적응이 된다면 최근 26일의 중간값과 최근 50일 중간값이 큰 차이가 없을 때야말로 꽤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다. 여기서 26일 중간값, 50일 중간값 이야기는 구름이 아주 얇거나 꼬인 자리 있죠, 그죠? 그 근처에서는 주가가 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흘러온 시세를 어느 시간으로 한정해서 그 경계선 보도라인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이제 저항대라고 부르자.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으면 다시 그림 사도를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보면 주가가 내려올 때 첫 하락이 올 때 구름이 정확히 닿지는 않았지만 이 근처에서 돌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 저항받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구름 하단에 걸리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갈 때는 구름 돌파하면서 여기서 단순 반등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반등일까 아닐까 이런데 주가가 만약에 121선까지 돌파해버리면 이건 기술적 반등의 성격을 넘어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에서도 보면 내려올 때 구름 근처가 지지가 됐다가 여기서 보면 구름 돌파를 해버립니다. 구름 돌파를 해버리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 기준선 돌파했다가 기준선 근처에서 뒤로 돌아왔지만 구름 돌파를 해버리면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이제 선이 전환선 기준선이 있고 선행스팬 1, 2가 있는데 이 것들이 각각 이제 교차를 할 때 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위에 보시면 밑줄 쫙 꺼낸 게 이게 있습니다. 며칠경 무엇과 무엇이 교차를 할까 하는 되게 예상을 할 수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예비계산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이 뭐 내일 모레쯤 되면 이평선에 어느 위치에 와 있을까 이런 것들 잡아볼 수도 있겠지만 일목도 마찬가지로 잡아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더군다나 고가 저가의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바닥으로부터 26일 차라면 내일 되면 이 저가가 계산해서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기준선 돌아 나가겠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3일 전에도 알 수 있고 5일 전에도 알 수 있죠. 또 가격으로 봤을 때 최근 고가 저가를 아니까 이 가격이 얼마를 돌파를 하면 기준선이 뒤집는다 죽는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선이 돌아 나가는 날이 중요하다며요.
그 내가 예비 계산이 된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시세 리듬까지 파악하면 이게 최근에 한 9일 간격으로 다니더라. 그러면 오늘 뭔가 주가가 크게 변하겠구나 안 변하겠구나 하는 그것을 어느 정도 간파가 가능해서 일목균형표를 배워놓으면 주가의 급변이 와도 놀랄 일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경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계산을 수작업으로 옛날에는 할 때니까 연필로 살짝 그려놓고 하면 요 대로 가면 몇 월 며칠 되면 전환선 기준선이 교차가 되겠네. 그죠? 이탈을 하겠네.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과 지행 그려놨습니다. 책에 보시면. 제가 말이 빠릅니까? 예. 지행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후행스편이라고 쓰는데요. 이게 지행이 맞습니다. 지행이. 왜? 우리가 지체됐다 그러죠. 그죠? 뒤에 뒤쳐져서 따라온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우리나라에 가져온 사람은 여기 이제 현재 시세 봉이 있고요. 앞에다 선행스편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이건 이런 그대로 현재 만든 수치를 앞으로 보내버리니까 선행이 맞는데 오늘의 종가를 26일 뒤에 따라오게 만든 게 후행스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세를 뒤로 보냈다. 그래서 후행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개념은 오늘의 시세를 물론 26일 뒤에 표시하는 건 맞지만 26일 뒤에서 저 처제가 따라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뒤로 보내는데 이게 희한한 기능을 한단 말이죠. 옛날 시골에 어른들이 겨울에 왜 문을 안 닫고 다니면 이놈이 꼬리가 달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꼬리 다칠까봐 문 안 닫는 줄 알고. 그래서 시세가 진행되다가 마치 꼬리가 있다 치면 저기 툭 꺾어진 자리나 급변동하는 자리를 근처를 지나면 깜짝깜짝 놀래요. 내 꼬리가 만약에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얼음이나 혹은 문틈에 끼거나 하면 내가 아프잖아요. 고통을 느낄 거 아니에요. 현재 시세가 깜짝깜짝 변합니다. 깜짝이야 그러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책에 보시면 스패는 제4도에서 선행시킨 형태지만 현재 시세에서 볼 때는 언제나 어림짐작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단히 고심해서 귀납했다 그랬습니다. 귀납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휴일을 포함한 한 달에 해당됐다. 그래서 즉 한 달 전의 시세와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아가서는 26일 전에 크게 움직인 시세는 26일째에 또 크게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당면한 시세의 변화를 지켜보려고 하는 하나의 응용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몇 개 좀 짚어드리고 갈 게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목산인이 개발할 당시에는 토요일 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일목기름표 전환선을 9를 쓰고 기준선 26을 쓰면 안 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그 개장 일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 논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숫자는 선음적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를 찾기 위해서 동경대생 정확한 숫자는 연인은 2,0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책에는 3만 돼 있어서 3만인 줄 알았더니 연인은 2,0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동원을 해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어디서 찾았느냐? 동서고금의 숫자 주기와 관련된 문헌은 다 뒤졌다 그래요. 왜 뒤졌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목산이 일목균형표를 개발할 때는 지금처럼 뭐 지표가 많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자료를 모았다 버리고 물었다 버리고 왜냐하면 글 쓸 때도 그렇지만 아직 줄기가 안 잡히면 그렇잖아요. 접근을 어디에 해야 될지. 그러다가 이분이 철학으로 갑니다. 철학. 왜 철학을 하냐면 진리를 탐구하는 궁극의 학문이 철학 아니냐. 그래가지고 인간의 사유 부분의 이야기 아니고요. 그래서 칸트로 가요. 칸트에 뭐가 나오냐면 선음성이 나와요. 칸트의 선음성에 보면은 A 꼴 A다 그러면서 막 이런 것도 아프리오리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참 성철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은 통했단 말이죠. 뭐냐? 에? 뭐냐? 그렇지. 증권시장은 주가가 최고지. 그래서 오로지 우선은 주가의 움직임만 파고듭니다. 주가의 움직임. 그래서 며칠을 오르고 얼마를 빠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증권시장의 주식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증권시장이 있습니까? 환율도 있고 금리도 있고 물가도 있고 아파트 가격도 있고 땅값 등락도 있고 온갖 가격과 그 주기들이 그 안에서 막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원천적인 삼라만상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어떤 리듬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나머지는 거기를 바탕으로 두고 고유한 움직임이 또 나왔겠지. 그래서 그걸 찾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목균형표의 기본 수치는 증권시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토요일날 개장 안 하니까 일수를 바꾼다 그러면 이건 가능합니다. 이동평균도 왜 우리가
그냥 편하게 5, 10, 20 쓰지만 종목에 따라서는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18일 이동 평균선을 희한하게 타고 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야, 이거 45일이 맞다. 저 미국 쪽에는 또 50일짜리 쓰잖아요. 펀드 환매 기간 이런 것 때문에. 그 종목에 따라서는 최저가를 시켜보면 전혀 다른 날들이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는데 이것조차도 그 종목의 특정 구간과 특정 구간 가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동안은 야, 이 종목이 희한하게 매집평 타고 간다. 근데 그 영원히 그렇게 됩니까? 또 바뀌는데요. 계속 바뀌어주기 귀찮으니까 그래 그냥 5일하고 20일하고 그냥 60일 보면서 이 안에서 내가 그냥 조율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목의 전환선 기준선을 9, 26이 아닌 숫자를 쓸 수는 있는데 토요일을 개장을 하고 안 하고 때문에 26을 안 한다. 그건 전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26은 6개월하고 주봉은 똑같고 52는 아시죠? 1년하고 똑같는데요. 구루가비는 2달이 되고요.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장중 분봉이 5분봉이나 이런 데서 9, 26 다 맞아가는 것도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수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분 말처럼 해놓고 보니까 비슷하더라 그러는 건데 일본이고 우리나라고 법정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토요일 개장할 때의 1년간 개장 일수를 평균을 내면 정확히 24.1일 2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26일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 달에 일요일 날 4번 쉬면 26일이네. 그건 그냥 막연한 상상이고 아닙니다.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가 또 그런 이야기 하면 저 사람은 모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니까 저러는구나. 그걸 좀 시골 가면 못 배운 뭐 이러는데 그건 우리도 또 모르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자, 제 서론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한 결정타가 하나 나옵니다. 희한한 게 하나 나오는데 일목에서 26 변화일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그건 예를 들어서 이 바닥으로부터 26일이 지났을 때도 어떻게 보느냐가 대체적으로 변화일 잡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를 보시면 그림이 어디 뭐가 여기 보면은 대급등하는 자리 있죠. 이날부터 정확히 26일이 지난 자리에서 얘가 급등이 나와요. 그럼 이게 습성 반복으로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는 급락입니다. 저 청색봉 있죠. 엄청 급락이 하나 나오죠. 그로부터 26일 지나가지고 급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의 기본 수치 변화 마디를 잡을 때의 기본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26일을 이야기하지만 기본 수치가 26 말고도 있는데 어떤 시세가 특정한 주기를 두고요. N1을 두고 한번 크게 변했다면 그 뒤에 똑같은 날 혹은 기본 수치가 가니까 또 변하더라 하는 그 습성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이제 9도 있고 26도 있고 뭐 33도 있고 이러니까 복잡해지지만 후행스표는 주로 26으로 그리는데 26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숫자에 따라서 시세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보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우 사도를 제가 거의 한 80% 정도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26일 전을 보라 그러고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26일을 경과한 곳에서 현재 시세가 얼마나 변할까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고요. 뭐 차트 그리는데 몇 분 안 걸린다. 그래보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부인은 집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퇴근하면 두 사람이 같이 연구해서 투자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좋죠. 맞벌이죠. 맞벌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둘이서 같이 가면 싸움을 덜 난다. 괜히 배우자 모르게 했다가 하면 깡통 차가지고 막 자다가 일어나 제가 90년대 지방에 있을 때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 해군 군속이었었는데 꿈에 잠꼬 되는데 일어나자가 내 깡통 내놔라 내 깡통 내놔라 그러시더래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남편 몰래 투자를 했는데 깡통을 잡아가지고 신용을 걸어가지고. 네? 뭡니까? 갑자기 또 이야기가 그때 버렸다. 그래서 같이 하시면 좋고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성분은 직관력이 뛰어나고요, 육감이 뛰어나고, 그죠? 인간이 왜 갑자기 머리를 감고 들어오지만 하여튼 직관이 뛰어나고 남자는 좀 논리적으로 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시세 분석을 하면 좋다 그래요. 투자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높은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목표치 분석이 나옵니다. 11분으로 가면 목표치 분석이 나오는데 맨 위에 보면 이문자재인데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여러분 목표치 분석법의 소 타이틀이 중심점을 구했습니다. 11페이지 보이십니까? 중심점을 구해서 그래서 시세 예측, 여기서 예측은 목표치를 이야기합니다.
옛날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분이 단연간 실험을 하면서 버리고 해가지고 지금 얼마 안 되는 형태만 남기고 있다 그랬는데 균형표를 보는 방법 자체가 어떤 기간에 있어서 중심점과의 관계를 구합니다. 특히 일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균형 그러잖아요. 균형 그러면 검은빵에 가도 그렇고 옛날에 약국에 가도 그렇고 천칭저울 있지 않습니까? 아, 제가 잘못 그랬다. 여기 그럼 1g짜리를 얹어놓고 그죠? 표준 포토를 얹어놓고 여기다가 약을 이렇게 나가 이렇게 바늘이 딱 바로서면 균형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균형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중심이 있죠. 그죠? 그다음 좌우 날개가 길이가 같은 무게가 같은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파동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 시세가 똑같이 계속 반복 안 되겠지만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네. 이게 일목에서 이따 말씀드린 이 값입니다. 이 값. 눌림목 폭이 마지막은 또 그대로 왔네. 시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22일 왔는데 또 20일 왔네. 이런 것들 시간과 가격의 중심 어떤 특정 지점 중심점으로부터 이 관계를 구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기호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일목균형표 목표치 분석법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지금 설명을 다 해야 되고요. 모르십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이 큰일 났네. 그럼 기본합니다. 얼른 가겠습니다. 저기 갈까요? 여기 좀 작죠? 자, 여기다 좀 쓰고 하겠습니다. 저 설명 한 번만 들으면 다 외우십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포스트잇 해가지고 옆에다 붙여놓고요. 제가 41세의 일목균형표 만난 걸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51거든요. 예, 저보다 연세 훨씬 많으신 분들 많이 오셨지만 여기 듣고 저기 나가다 다 흘러버린다 그랬죠. 들었는데 나가다 다 흘러버립니다. 한 10번은 들으셔야 근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십시오. 주가가 저기도 책이 나올 겁니다. 뭔가 크게 그래야 뒤에 보이시죠? 뭔가 예측이 할 만한 장소에 와서 하지 아무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지점이 있고 여기 지점이 있고 여기 지점이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내가 보니까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우리 이제 가장 큰 목적이 그거죠. 얼마까지 올라갈까? 일목은 시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다르다 그러지는 않았죠. 아직 말을 안 꺼냈으니까 언제입니다. 시간입니다. 언제 얼마까지 갈까 이럽니다. 일목은 항상 시간이 먼저 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이거는 가지를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끊겠는데요. 누가 지수가 3,000포인트 간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고마워할 게 아닙니다. 15년 뒤에 3,000 가면 또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단 5%를 뜨더라도 내일 갑니다.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금 이자는 무조건 이율과 그죠? 이 시간과의 관계인데 주식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15% 뜰 수도 있는 문제고 늘어가지고 그냥 오늘 엿가락처럼 늘어져 버리면 석 달 열흘이 들어가고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바늘을 쑤셔도 안 되고 그런 주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천 가는데 언제 가느냐? 네. 너무 늦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목이 생각이 맞죠. 언제 얼마까지 갔냐? 언제 갈래? 너 3천 가는데 언제 갈래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단 1,800을 가더라도 다음 달 언제까지 내가 보내드릴게요. 하면 그게 훨씬 우리한테 낫죠. 왜냐? 각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각도가 나오면 큰 각도냐 작은 각도냐 따라 투자가 달라지니까요.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면에서 기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목표치 기호를 외우는데 얼마까지 갈까요? 할 때 일목은 이제 습성 파동을 따집니다. 아까 어떤 파동의 중심점에서 그 관계를 노린다 그랬는데 무슨 뭐 내연의 관계 이런 건 아니고요. 요렇게 첫 상승한 폭이 하나가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그 다음에 빠진 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폭이 딱 지금 습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온 폭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올리는 방식. 이것을 이렇게 하면 영문의 이자가 되죠. 그죠? 영문의 이자가 되죠. 이걸 이값이랍니다. 이값. 그리고 2,000배라 그러고요. 한 번 더 가면 3,000배, 4,000배로 가는데 영문의 이값은 첫 상승폭을 첫 마디 고점에서 그대로 올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값입니다. 영문의 이값. 책에도 이값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V값이라고 있습니다. V값은 뭐냐? 이 고점에서부터 빠진 폭을 이 고점을 중심으로 다시 올립니다.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V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가 이제 계곡 그런 V자 계곡 그러지 않습니까? 뭐 U자형 계곡도 있지만 V 계곡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계곡으로 눌린 만큼 이 정상에서 다시 올렸구나. 그게 V값이구나. 그죠? 두 개 배웠습니다.
금방 외웁니다. 그 다음에 n 가격. 기호가 n인데요. n 가격은 중심 이동을 여기로 시킵니다. 여기로 중심을 가져와 가지고 아까 첫 상승 폭이 있었죠. 그죠? 이 폭을 이번에는 여기다 더해버리죠. 아까 여기 더하면 이 값이었잖아요. 그죠? 이번에 여기 가져와서 더해버리면 그 말은 곧 엘리어트식이라면 1파와 3파는 같다 이야기죠. 영문에 n자를 쓰면 정자로 치면 이렇게 쓰잖아요. 첫 마디하고 마지막 마디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첫 마디 마지막 마디 같다. 1파와 3파와 같다. 그게 n 값입니다. 외우기 쉽죠. 그 다음 그 책에 보면은 NT 값이라고 있어요. NT 값. 그래서 일몽사님 이분이 이 용어를 어떻게 정했는지 설명은 없는데 책에 보면 첫 바닥과 두 번째 바닥과의 폭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올라간 폭과 눌림목 조정폭만 쟀는데 그 안에서 가만히 보면 이거 거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걸 써먹어요. 어떻게? 아까 N차처럼 여기다 붙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아마 바텀이 아닌가. 바닥과 바닥끼리. 어릴 때는 바텀 리스잖아요. 허리 노란 고무줄 하나만 두르고 그냥 뛰어다니잖아요. 애들이. 바텀 리스 그러잖아요. 위로 벗은 토플리스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바닥, 바텀만 올린 거. 근데 첫 상승에서는 이 NT 값이 별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짧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이 가장 짧아요. 그래서 주로 EVN을 많이 쓰는데 나중에 NT 나오는 자리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금방 외우셨죠? 네? 이 값은 천마디로 올리니까 영문의 2차처럼 올라가더라. 2000배가 그런다. 물론 다른 것도 2000배가 있지만 V 값은 V자 계곡 그래 계곡 계곡을 올렸다. N자는 영문의 N자처럼 저 정자 대문자처럼 첫 마디와 그 다음 마디가 같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근데 책에 보시면 뭐 S 파동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건 일단 넘어갑니다. 이걸 N값은 눌림목 줬을 때 첫 상승분만큼 눌림목을 중심에서 위로 올린 게 그렇죠. 중심을 밑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게 N값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잠깐만 V값 뭐라 그러셨? 예 알았어요. 예. 죄송해요. 굉장히 그래도 빨리 되신 겁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나갈 때쯤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면은 12페이지 보시면 정확한 출현을 기대하지 않으며 그랬는데 제가 시간을 오버했네요. 요것만 하고 제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확한 출현을 기대하지 않으며 그랬는데 이거 뭐냐면요. 목표치라고 하는 게 무조건 저기 가격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기준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잡아 나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잡았던 목표치인 이상 그 값이 정확히 달성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오면 확률은 더 커지겠죠. 상투나 바닥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 목표치가 1900이 나왔다. 그러니까 무조건 1900 갑니다라기보다는 그 근처까지 이 추세가 안 무너지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향점이라고 해요. 지향점. 이번 장이 이렇게 돌았으면 몇 포인트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 힘이 좋으면 어떤 때는 슬쩍 지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약간 고미달하면 나중에 배우실 시간마디와 관련해 가지고 미달했으니까 이게 이 다음 시간마디에 다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따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서 우선은 책에 쓰여 있는 대로 정확한 출현 이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달성이 되는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 너무 고집하면 예측이니까요. 예측은 너무 고집하면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예측치에 구애받지 말고 예측하는 방향에 따라서 예측치와 얼마가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